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명이 바뀌었어요. 원래 Closet ASMR이었는데 이제 첫 유튜브가 하다 보니까 사전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다른 클래스 ASMR 채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복되면은 나중에 막 헷갈리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뭘로 바꿀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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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잠 주무시라는 뜻으로 아니 드림이라고 새로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마 다시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제 머리카락 하나가 자꾸 지금 방금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더울까봐 머리를 그냥 안 말렸어요. 그래서 약간 젖어 있는데 떡진 게 아니고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유행했던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시리즈를 좀 몇 가지 읽어볼 건데요. 제가 무서운 얘기를 진짜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도 요즘 하는 그 심야괴담의 프로 있잖아요. 제 원탑 예능 프로입니다. 원탑. 매주 빼지 않고 진짜 챙겨보는 프로 중 하나예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고 무서운 영화 막 공포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름이 가기 전에 아직도 여긴 제가 사는 곳은 좀 많이 덥긴 한데요. 무서운 이야기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등골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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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제가 본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친구가 귀신을 보는 귀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일화들을 짧게 써놓은 것이고요. 한 가지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가 꽤나 많아요. 배가 체험. 친구 중에 귀신 보는 놈이 하나 있었음. 나는 정상인이고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 했음. 여름방학 때 친구들끼리 신도로 놀러 갔는데 길 옆 숲을로 우거진 곳에 2층까지 덩굴로 뒤덮인 배주택을 보게 됨.
다음에 귀신 보러 가자고 내가 졸랐는데 다들 싫다며 안 가고 귀신 보는 친구놈만 걱정된다고 따라옴. 후레쉬를 준비해 오지 않은더라. 달빛에 의지하며 배가를 찾아감. 너무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으로 배가 안을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스걱스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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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질하는 소리가 남. 그때 발밑에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밟아서 빠각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톱질 소리도 갑자기 멈춤. 그 순간 그 귀신 보는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감. 한참 이유 없이 달리고 난 다음에 물었음. 야, 뭐야? 귀신 있었어? 안 느껴졌어? 없었을 거야. 근데 뭐하러 미친 듯이 뛰어? 그 시간에 귀신도 아닌 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톱질하고 있는 게 귀신보다 더 이상해. 이상하게 이 친구와 연관된 얘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임. 이게 첫 번째 얘기였는데요. 작성 글쓴이의 성격상 약간의 그 비속어와 거친 말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아까 이누마하고 관련된 얘기 하나 올렸더니 반응이 괜찮아서 하나 더 써봄. 처음에 이누마가 귀신 본다고 했을 때 패밀리들 아무도 안 믿음. 그러다가 패밀리 중 한 명의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화로 이누마 말을 믿게 됨. 그때 당시 고1 때 스타1과 스카이러브 채팅이 한창 유행이라 학교 끝나고 PC방을 가는 게 매일 일과였음. PC방에서 나와서 각자 헤어지는데 한 놈이 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무단횡단을 했음. 그때 흰색 고아방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거임. 이누마가 그 속도에 얼어서 완전 놀라 있었고 보는 우리들도 패닉 상태. 근데 갑자기 구화방 앞바퀴가 펑크가 나더니 차가 크게 회전. 다행히 친구놈은 기적처럼 안 다쳤음. 다들 놀라서 친구놈한테 괜찮냐고 달려갔는데 놀란 녀석을 달래주면서 크레이지 놈이라고 욕도 하고 뒤질 뻔했다고도 하고 아무튼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귀신 보는 놈이 차에 칠 뻔한 놈에게 말함.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나? 그 귀신 보는 놈이 하는 말이 낡은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앞한테 바퀴를 총으로 쐈다라고 함. 웬 크레이지 소리냐고 패밀리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차에 칠 뻔한 놈 할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고 젊었을 적에 돌아가셨다고 했음. 보통 할아버지라고 하면 노인을 자연스레 떠올리는데 그 귀신 보는 놈은 그 젊은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했으니 그 사건 이후로 그놈아가 귀신 본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 아무튼 그놈아가 재수가 없는 건지 이누마하고 있으면 뭔가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음. 새집 이사. 패밀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하는 놈이 있었음.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놈이라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패밀리들은 그누마 집을 아지트로 삼았음. 그누마
곳으로 집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 패밀리들은 욕욕대며 그놈 이사를 도와줌. 귀신 보는 친구놈이 새로 이사오는 원룸 빌라 건물을 보자마자 그놈한테 바람. 여기 집값 싸냐? 어떻게 알았어? 귀신 보는 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 우린 이사를 도와주고 우리는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스튜던트들이었기에 바로 중국 요리 시켜서 술판을 벌임. 근데 그날 패밀리 5명 중에 귀신 보는 놈 빼고 3명이 전부 가위에 눌림. 웬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나란히 누워있는 패밀리 위를 꿈틀대며 기어다니는 거임. 나는 귀신은커녕 가위조차 눌리지 않는 인간이라 가위는 눌리지 않고 패밀리들이 가위 눌린 내용을 꿈에서 똑같이 봄. 깨어나서 친구들이 가위 얘기를 하니까 너도 이러고 있었음. 우리 4명은 벙쪄 있는데 귀신 보는 놈이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어서 벽 높은 곳에 붙여둠. 그게 뭐냐고 패밀리들이 물어보니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귀신들이 싫어하는 말이라고 가르쳐 준 거라고 함. 이상한 놈은 겁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름. 귀신 보는 놈은 이것만 붙여놓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괜찮다고 함.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이상한 놈은 가위는커녕 새집 좋다고 함.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어나면 귀가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함. 귀신 보는 놈은 뭔가가 이상하다며 그 집에 같이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친구놈한테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조용히 음악 조용히 들어놓고 자라고만 하고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음. 나는 궁금해서 귀신 보는 그놈한테서 겨우 이유를 드러냄. 그 귀신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서 처음 가위 눌렸을 때 서지 못하고 기어다닌 거라고 함. 그리고 벽 높은 곳에 붙어있는 것까지 손이 닿지 않으니 벽에 붙어 계속 손톱으로 닿지 않는 벽을 미친 듯이 긁어댔다고 함. 그러면서 끊임없이 손톱이 벽에 긁히는 소리가 쇠 긁는 것 마냥 들렸다고 함. 그리고 시크하게 나중에 조만간 제풀에 지쳐 나갈 거이니 걱정 말라고 했음. 어린 아이. 아무튼 난 당시 귀신을 매우 보고 싶어하는 인간이었음. 단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친구랑 길을 걸을 때면 공사장이나 빈집이나 빈 건물 같은 것만 보이면 저기엔 귀신 있니? 저기는 이렇게 수시로 질문을 던졌고 그놈아는 없어, 없네,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의 순환이었음. 당시에 9월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기 전이었는데 아파트 단지도 엄청 크고 오래됐음. 그 단지를 지나가는데 한 4층 호수 하나가 유리도 다 깨져 있고 되게 을씨년스러워 보였음. 야, 저긴 어때? 점점점점. 있어. 그런 것 같다. 난 완전 기뻤음. 들어가서 귀신 보러 가자고 6의 발을 잡아당겼는데 그놈아는 끌려가는 내내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음. 그 유리창 깨진 그 집 현관 앞에 가긴 했는데 잠겨있으면 낭패라고
을씨년스럽긴 했지만 뭐 별다른 건 없었음. 귀신 있는 거 맞지? 어린 여자애 한 명 있어. 안 보여. 보이겠냐? 이러고 완전 후회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친구놈이 날 막았음. 조금 더 있다 나가자. 기다려. 왜? 귀신도 안 보이는데. 잔말 말고 기다려. 그리고 그 용인한 집에서 40여 분 동안 쓰잘데기 없는 대화와 핸드폰으로 문자질이나 하며 시간을 때웠음. 이제 나가자. 뭐야? 그리고 나와서 길을 걷는데 친구놈이 말해줌. 그 집 창 밖에서 그 꼬마의 엄마랑 아빠랑 너 엄청 노려보고 있더라. 자기 딸한테 해코지 하려는 줄 알고. 진짜? 왜 그걸 지금 말해? 그때 그냥 나갔으면 걔네 그 부모들이 오해하고 너한테 바로 붙었을 거야. 그리고 이 말하며 네 놈이 잘 됐다고 바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귀신 만만하게 보지 마. 잘못 붙으면 피곤해져.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 귀신 못 봐서 아쉬운 날이었음. 친구 과거 막상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음. 소주 홀짝거리면서 써보는 거임. 제 집 이사편에 있는 귀신 보는 놈이 썼던 할머니가 알려준 귀신이 싫어하는 문자가 있었음. 그걸 알려준 계기가 참 재밌음. 어릴 적에 이놈 할아버지가 시골의 장의사였음. 지금에야 보람상존이 뭐니 하지만 그땐 등 달고 점막치고 꽃상여하고 그런 게 일방적이었다. 어느 날 방학 맞아 시골에 갔는데 시기에 안 맞게 조상집이 생기고 할아버지는 이놈을 다시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놈이 싫다면서 바득바득 우김. 결국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지지를 지고 이놈을 절대 작업하는 광 같은데 절대 들이지 못하게 함. 근데 어린애들이 다들 그렇듯이 호기심은 말릴 수 없었나 봄. 우연히 할아버지가 염을 하는 걸 보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몰래 마루에서 염을 하는 신용을 했다고 함.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웬 젊은 여자가 눈앞에 와 있었다고 함.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꼬마야, 너 염도 할 줄 아니? 응, 할아버지가 하는 거 봤어요. 나도 네가 염해줬으면 좋겠구나. 네, 아줌마도 해줄게요. 그리고 갑자기 담 밖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고 그 소리에 놀라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봤는데 여자가 사라졌다고 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곧 돌아오셨고 친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함. 할아버지는 장례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바쁘셨음. 친구는 혼자 자게 됨. 그 친구 시골집이 완전 전통 한옥식이라 방문도 장호지 같은 문이었다고 함. 자고 있는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친구가 잠이 깹.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방문을 여는 순간 아까 낮에 봤던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친구 논복을 조르기 시작함. 거짓말했어. 거짓말했어.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며 객객대고 있는데 때마침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렸고 여자가 사라졌다고 함. 방문이 열려있고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객객대고 있으니 할머니가 놀라서 들어옴.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친구놈을 다그침. 친구놈은 낮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했음. 할머니가 친구놈을 때리면서 아이고 그레이지한 놈 이랬고, 할아버지가 새벽이 될 무렵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친구놈 이야기를 함. 할머니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을의 왼출 조상인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시체를 못 찾았다고 함. 만약 그 여자 홀령이라면 염을 위해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거라고 함. 그리고 익삭제는 워낙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득 품으며 고통스럽게 죽었기에 한이 많다고 함. 할아버지는 그놈아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렸음. 절대로 불가에 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명주실 같은 걸로 은수저를 돌돌 감아서 이따 저녁엔 이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함. 친구놈은 아까 그 여자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함. 그리고 방문을 그 병주실 감은 수저로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었다고 함.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어제처럼 미친 듯이 방문이 흔들렸다고 했음. 친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열라고 하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고. 그리고 한참을 덜컹대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꼬마가 다 염해준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라고도 했다고. 그놈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하다가 다시 방문이 박살날 듯이 흔들리며 열어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웃긴 건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생활 소음이 들려왔음. 빛이라는 소리, 소죽 삶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동네 다른 할머니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밖은 맑아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수저를 걷어내고 밖을 나왔다고. 나중에 들은 얘기론 그 빠져 죽었다는 여자 시체는 발견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에서 거두어 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함. 그리고 그놈은 그 일을 계기로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됐고 귀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투가 많은 쪼잔한 존재라고 말함. 그래서 그 어린 놈을 귀신들이 많이 괴롭혔다고 함. 놀래키거나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어릴 적엔 그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애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할머니가 귀신을 쫓는 귀신 싫어하는 문자를 알려줌.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걸 여기저기 낙서처럼 써대다가 하도 귀신을 어릴 적부터 봐서 지금은 귀신 봐도 그러려니 한다고 함. 숨바꼭질, 비교적 최근 이야기. 짧게 가겠음. 이전 에피소드에도 나왔듯이 난 귀신을 엄청 보고 싶어하는 사람임. 호러 덕후임. 어느 날인가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란 게 엄청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음. 그래서 저거 진짜 되나? 술래는 어쩌고 잤다가 어쩌고가 한국말로 돼 있는데 내가 처음 봤을 땐
귀신이었음. 샤이쇼노니와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저거 해봐야지 싶었는데 우리 집은 항상 부모님이 계셨음.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 모텔방이라도 잡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바로 실행할 처지가 못해서 반쯤 까먹고 있었는데 그 귀신 보는 놈한테 전화가 왔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제 술 한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낼 무렵 나홀로 숨바꼭질이 떠올랐음. 이놈한테 물어보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음. 안 되는 거면 모텔비만 날려야 하니 친구놈이 듣자마자 하는 말이 부질없는 지다지마였음. 완전 들떠있다가 저 말 들으니 맥이 탁 풀렸음. 쌀은 공양의 의미고 인형은 임시적으로 머무를 육체를 주는 거라고 함. 그리고 손톱과 머리카락은 자신을 공양한다는 의미라고 함. 그렇게 실컷 공양해놓고 머무르고 있는 육체를 칼로 찍으면 한마디로 약 주고 병 주고 귀신 아니라 인간도 열받지 않겠냐. 그럼 되는 거냐? 라고 내가 들떠서 물음. 그랬더니 친구놈이 그렇게 쉽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함. 100번 중에 한 번 될까 말까 하겠다고 함. 그리고는 시간이 지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음. 100번 중에 한 번 확률 때문에 모텔비를 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름 휴가. 이번 에피소드는 친구 과거 편처럼 좀 길어질 것 같음. 또다시 여름방학을 맞이한 우리들임. 다같이 아지트에 모여 어디로 갈지 의논하고 있었음. 신도엔 여자가 없었기에 작년 여행을 실패한 우리는 여자 있는 곳으로 라는 주제를 심음. 나는 당연히 귀신 나오는 곳을 원했고 귀신 보는 놈이 바다보다 강이나 저수지가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귀신도 많다고 은근슬쩍 알려줌. 그래서 나는 우린 강으로 간다 하고 당당히 주장했지만 눈에 불을 켜고 여자를 쫓는 다른 패밀리들한테 뻥석말이 당할 뻔함. 그래서 결국 결정된 곳이 경포대였음. 낮엔 한참 놀고 밤엔 여름바다에 꽂힌 헌팅 모드로 돌입했음. 당시 우리 패밀리들은 5명이었지만 5명은 여자만 온 일행은 여간에서 눈에 띄지 않았음. 그래서 2명이 희생하면 돼 하고 3명 일행인 여자들을 꼬셨음. 걔네들은 20살이었지만 우리도 나이를 뻥튀기해서 그렇게 8명이서 해변가에서 노상으로 술을 마시며 놀았음. 분위기가 그렇듯 조금씩 짝이 이뤄지는 분위기였음. 그제서야 짝이 안 된 B라는 친구가 삐졌는지 혼자 어디론가 사라짐. 근데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B가 사라진 걸 별로 개의치 않았음. 노상술로 쇼부를 치긴 힘듦. 그래서 얘네들과 우리가 잡은 민박집으로 2차를 하기로 했음. 민박집에서 뭐 할 것 같지만 휴가지에서 다들 그렇듯이 술만 같이 먹고 얘는 갈 거예요 하고 돈 얼마 주면 눈 감아줌. 그리고 민박집 방에서 본격적인 술판을 벌이고 게임도 하면서 점점 스킨십도 짙어지고 했음. 그러자 나한테 아까 사라진 B에게 문자가 왔음. 야, 나 지금 끝내주는 여자들 꼬셨어. 지금 놀고 있는 애들은 완전
개소리야. 이놈이 미쳤나? 하고 전화해보니 전화는 받지 않았음. 그러자 또 알 수 없는 문자가 왔음. 야, 얘네가 걔네들 보내고 자기네랑 놀재. 얘네 진짜 예뻐. 이놈이 이젠 하다 별짓을 다 하네 생각하고 답신했음. 괜히 분위기 좋은 거 깨려고 하지 말고 남자답게. 그러자 다시 비에게 문자가 옴. 당시 녹색 액정폰으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문자. 막 특수 문장 있고 막 자라라라 자라라라 이상한 기호들. 알 수 없는 문자를 받고 나서 폰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냐 하면서 애들을 보여줬음. 애들하고 여자애들이 뭐야 이거 하고 봤을 때 귀신 보는 놈이 그 문자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고 전화기를 휙 가로챔. 이젠 이전 문자도 확인하는 듯 했음. 애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하고 뭐야? 뭔데? 하고 물어보자 그놈이 말함. 큰일 났네. 그리고 그놈이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았음. 그리고 여자애들한테 말함. 야, 니네들 이제 빨리 가야겠다. 저 말이 나오자 패밀리들이 난리가 나. 한창 달아오르기 전인데 밭도 칠 것 같으니 그럴만도 함. 여자애들도 뭐야 재수없어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짐.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무서운 표정 지으면서 얘기함. 귀신 들어온다. 귀신 들어온다. 귀신 들어온다. 귀신 들어온다. 그놈의 한마디는 짧고 강렬했음. 우리 패밀리들은 그놈이 어떤 놈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난리 치는 여자애들을 얼른 보내기 시작했음. 그리고 패밀리들은 패닉 상태가 돼서 묻기 시작함.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난 거야? 이놈 귀신 꽂인 것 같아. 저 말에 패밀리들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원망도 하기 시작함. 왜 귀신을 끌고 와 이러면서. 근데 여자애들은 왜 가라 그래? 같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귀신들 왔을 때 여자애들 있어봐라 어떻게 될지 엄청 재밌겠네. 그 말 듣고 패밀리들은 순간 경직. 다만 들떠 있었음. 야, 그럼 그놈 오면 귀신 볼 수 있는 거야? 저 말 듣자마자 패밀리들이 날 밟으려고 함. 패밀리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귀신 보는 놈이 니네들은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함. 뭐야 그딴 게 어딨어? 라고 반발하니 귀신 보는 놈이 귀신들한테 남자 있다고 꼬셨는데 와보니 남자들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라고 되묻자 아무리 미워도 친구는 친구기에 아무 말도 못했어. 아무튼 패밀리들은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 그때 밖에서 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저 말을 듣자 패밀리들이 전부 초긴장 상태가 됨. 쫄지마.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나무로 된 방문을 열어 제꼈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음. 뒤에 패밀리들이 원망 섞인 함성. 야 열지마. 문을 여니 밖에 비가 혼자 서 있었음. 어라 귀신 어딨어? 그때 다시 한번 패밀리들한테
서 있으니까 긴장이 풀린 듯함. 그때 귀신 보는 놈이 B에게 말함. 왜 둘만 왔어? 친구들이 너네 데리고 오래. B 친구의 목소리는 평소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음. 여자 흉내 내려는 듯한 남자 목소리. 자세히 보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초점도 없었음. 패밀리들은 전부 긴장에 휩싸였음. 나만 엄청 두근거리고 있었음. 벌써 들어갔네. 빙이 됐다는 뜻이었다고 생각함. 나와라. 산 사람 몸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말인데 다들 같이 가자. 이러면서 방 안으로 쏘살같이 달려오더니 패밀리 중 C 친구의 목을 덥석 잡고 조르기 시작함. 다들 난리가 났고 귀신 보는 놈이 B를 뻥 차버림. B가 다 뒹굴어 떨어지고 패밀리들이 목 졸린 C를 추스리고 있을 때 괜찮아. 이놈부터 데려가면 되지 뭐 하면서 B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기 시작함. 패밀리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난리가 났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데 B는 눈이 뒤집혀서 침 흘리며 겔겔대기 시작함. 이대로 있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뭔 힘이 그렇게 센지 떨어지질 않는 거임.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야, 저놈 기절시켜버려. 이 소리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B의 머리를 기그로 찼음. 저는 공수도 유단자입니다. 일단이지만. 그리고 녀석이 다행히 한 방에 기절해줘서 일단 일단락된 듯 했음. 패밀리들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러면서 담배를 피움.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말함.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뭐? 그럼? 기절했다고 빙의가 풀리진 않을 거야. 그럼 빼내봐. 저놈 저러다 또 뒤진다고 난리치면 어떡하냐. 내가 되마사냐? 당집 끌고 가서 빼야지. 그리곤 귀신 보는 놈이 나갈 준비를 하려 함. 이 시간에 당집을 찾아가게 라며 패밀리들이 말했지만 더 시간 끌어봐야 좋을 거 없고 저 귀신 친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함. 그리고 귀신 보는 놈이 자기랑 같이 B 데리고 당집 찾아갈 한 명 나서라고 함. 그러고 나보고 너 와라. 너 네가 와야겠다 라고 함. 왜? 라고 했더니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함. 나와 B와 귀신 보는 놈은 아닌 밤중에 당집을 찾아 단말리를 시작함. 그리고는 귀신 보는 놈이 두 명에게 문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함.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귀찮게 해도 무시하라고 일러도. 저 말 듣고 우와 귀신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남을래 하다가 다른 패밀리들한테 죽임 당할 뻔함. 그리고 그놈이랑 나랑 B를 부축하고 당집을 찾기 시작했음. 야, 근데 이 야밤에 무슨 수로 당집을 찾냐? 연기가 머무르는 곳. 이놈 귀신을 보고 느끼는 놈이었지. 그리고 민박촌을 지나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 딱 봐도 나는 당집이요 하는 주택이 보임. 근데 이 시간에 초인종 누르면 엄청 싫어할 텐데 하고 걱정했었는데 5m 정도 다가서자 당집에서 웬 한복을 차려입은 아줌마가 나왔을 지 엄청 놀랬음. 그리고 다짜고짜
그러자 친구놈이 그 아줌마에게 말을 검. 아시겠지만 이놈 때문에. 아니 맞네요. 워낙 똑같은 나이에 죽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자 당집 안에서 딱 봐도 머슴 같은 분위기의 남자가 나와서 비를 넘겨받고 집 안으로 들임. 그래서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아줌마가 말함. 두 분은 밖에 계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호 왜? 이러자 친구놈이 내 입을 막음. 그리고 아줌마와 남자는 비를 당집 안으로 데려감. 그리고 내가 돌틀거리자 귀신 보는 놈이 얘기함. 당집은 머무르는 여행의 심장 같은 곳이야. 연기가 센 사람이 들어가면 심장 속에서 기스내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넌 그렇다 치는데 나는 왜 안 돼? 넌 좀 달라. 뭐가? 넌 그냥 기운이 세. 뭔 소리야? 기운이 센 사람들이 있어. 산 사람의 기운이 너무 강해 귀신들이 무서워하거나 함부로 못하는 사람. 좋은 거야. 좋을 수도 있지. 너 귀신 보고 싶다고 했지? 그럼 넌 죽었다 깨도 귀신 못 봐.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다시 패닉 상태가 되었음. 그러자 민박집에 두고 온 다른 패밀리 두 놈이 떠올랐음. 그럼 걔네들은 귀신하고 놀아줘야지. 내가 할래. 내가 귀신마귀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산 사람은 죽은 자와 놀 수 없다. 뭐 그런 거 알려주는 거. 근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나? 생각을 해봐. 귀신들이 남자들이랑 논다고 왔는데 기운 센 놈 하나랑 연기 가진 놈 한 놈이 덩그러니 있어봐라. 자기들 놀렸다고 생각하고 엄청 난리 떨걸. 그리고 어린 것들은 산거나 죽은거나 겁도 없어. 기운 세든 뭘 하던 더 악착같이 달려들 거야. 아깝다. 너 피해보는 건 둘째치고 다른 놈들 피해보게는 말아야지. 저놈의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음. 밖에서 동이 들 때까지 시간 때우는 수밖에. 그렇게 동이 떠오고 조금씩 밝아질 무렵 황당하게 당집에서 비가 멀쩡하게 걸어 나왔음. 이놈을 다그치는데 이 새끼는 아무도 기억을 못함. 밖에 혼자 나갔을 때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함. 귀신 보는 놈이 당집 아줌마한테 복비를 주려고 하자 자시의 차가운 연기에겐 복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함. 뭔 소리야? 그리고 비와 그놈이 셋이 빈막집을 찾아갔음. 방문을 열라고 하자 문이 열리지 않았음. 그러자 귀신 보는 놈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자 문이 열림. 방 안에 있던 두 놈은 완전 놀란 토끼 눈에 패닉 상태가 돼 있음. 거의 울 지경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묻자 덜덜 떨면서 아무 말을 못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이 되자 그제서야 얘기를 해줌. 방에 남은 패밀리 두 놈이 해준 이야기는 이거였음.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두 놈이 남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함.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라고. 그 가냘프고 바람소리 같은 옅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놈은 일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함. 그리고 애써 귀신 보는 놈이 말해주고 간 주의사항이 떠올라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너희가 안 와서 우리가 왔어
다시 한번 들려왔다고 함. 근데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강한 억양. 그래도 무시하자. 너희들이 안 와서 우리가 왔어 라고 또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귀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두 놈이 들었다고 함. 비명을 지르고 싶었는데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음. 그렇게 두 놈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을 덜컥 하며 우리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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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주문 외우듯이 들려오다가 대이빨리 감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들려왔다고 함. 두 놈은 완전 맛이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음. 그래서 한 놈이 이불을 슬며시 걷었는데 민박집 방이 큰 방을 칸막이 쳐서 두 개를 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장이 없어서 조그만 화장실 장 같은 작은 창문을 만들어 놓인 것처럼 보였음. 근데 그 창문으로 웬 여자가 얼굴을 쓱 들이밀더니 그 두 놈을 잡으려는 듯이 발을 쑥 집어넣으며 미친 듯이 휘저었음. 여기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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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그 두 명을 잡으려고 했다. 근데 그 창문 높이가 밖에서 서면 키가 2m는 넘어야 얼굴이 보일 정도의 높이. 손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계속 구석에 움츠리고 있었고 문은 계속 꽝꽝거리고 두 놈은 미칠 듯한 공포감에 기절할 것 같았다고 함. 그렇게 부들부들 몇 시간이나 그 뭐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가 날이 밝아져 오는 게 느껴졌고 밖에서 귀신 보는 놈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렸다고. 아무튼 두 놈을 진정시키고 패밀리들은 더 이상 여름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어 했음. 그리고 두 놈이 정신 차리자마자 내려온 비를 미친 듯이 베기 시작했음. 짐을 싸고 민박집을 나섰는데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생들 엄청 조용하게 노네. 여자애들 데려왔다고 해서 더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함. 아무튼 스펙타클했던 18살 여름 휴가 이야기 끝.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만 읽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직접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들어가 보세요. 사실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테마편이라고 엄청 소설처럼 약간 단편 소설처럼 긴 이야기예요. 그거는 약간 음슴체가 아니라 진짜 소설처럼 적혀 있어가지고 시간 있으면 약간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 2편으로